너들 뉴스 거기 내 인터뷰에도 나왔어요? 스트리밍 인터뷰 나왔어요. 이씨 인터뷰 찍어가놓고 씨. 원래 찍었다고 다 안 나와요. 변 선생님 개인 얘기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전에 해병대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제대하시고 나서 다치시고 그 후에 이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그 쭉 해서 이제 요즘까지 누들 그래서 이렇게 활동하는 과정을 계속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다치시고 그다음에 꽤 오랫동안 집에만 이렇게 계셨었고 그때 심정 그리고 어떤 계기로 다시 사회 활동을 시작하셨는지까지를 좀 저에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치고 나서 사실 많은 장애인들이 거의 이제 사회생활을 접고 집에만 있잖아요. 변호사님 이제 그런 경험 하셨었고 이제 그때의 심정이라든가 그리고 변호사님 이제 그런 경험을 거주셨지만은 어쨌든 이제 계기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다시 이제 사회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지금은 장애운동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대단히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어떤 계기로 이제 그러한 집과 집안에만 머물러 계시다가 이렇게 나오시게 됐는지까지를 좀 해주셨어요. 예? 이야기를 해야지. 예, 뭐 어떻게 다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다친 게 이제 83년 8월달에 행글라이딩 추락 사고죠. 추락해서 다치고 그리고 한 5년 83년도부터 88년도까지 한 5년을 한 6개월 병원에 입원했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집에만 있었죠. 그때 기억으로는 한 2년 가까이는 한 번도 이제 집에서 못 나왔던 시절이었죠. 하루 종일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 있고 그리고 동해물과 텔레비 시작하는 거 보고 동해물과 텔레비 지지지 그런 거 보고 그러고 나면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그냥 시간이 어떻게 가는가 라는 아무 감각이 없는 무감각 살아있지만은 참 시체와 같은 그런 삶들 그런 절망감 절망이라도 있었으면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살아있으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뭐 이런 건데 그냥 무감각한 것 느끼지 못하는 것 세월들 그런 세월들이 한 2년 3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서 집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걷게 보려고 낫게 해보려고 없는 돈 막 퍼부어가지고 안마하면 뭐 낫는다 그래가지고 안마 한 달에 내 기억으로는 그때도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씩 해가지고 100만 원 정도 됐나? 없는 돈 집안에 있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치료를 시키려고 했던 그때 보면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헛고생했던
차라리 그걸로 좀 일찍 이 장애에 대해서 이해하고 좀 그 환경에 대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방향을 잡고 했었다면 그만한 시간에 그냥 버려지는 것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UBF 우리 형이 이제 UBF 다녔는데 UBF 처음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집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신앙으로 이제 좀 삶의 의욕을 좀 살게끔 하려고 많이 집에서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안 나가려는 거 막 끌고 나가지고 이제 교회 수련회, UBF 수련회 같은 기억이 있어요. 그때 한 3박 4일 갔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신앙 감정이라는 부분들인데 이제 살아온 부분들에 대해서 내 심정에 대해서 글을 써가지고 발표했던 기억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UBF 다니는 이제 지금은 우리 형수님이 되는데 그 형수님이 이제 책 한 20권을 소포로 하고 책 20권 정도를 소포하고 편지 하나를 딱 보내주면서 공부를 가르쳐주고 싶다. 우리 형수님이 그때는 이제 솔대대학원 이제 영문과 다녔던 형수님인데 일주일에 한 번을 딱 영어를 가르쳐 줬어요. 토요일날 한 번 딱 1년간을 갖다 빠지지 않고 이제 집에서 우리 집에 와서 가르쳐 주고 가고 했어요. 1년을 딱 그때 공부를 굉장히 못했는데 그때 1년 정도를 성문 기본 영어를 배웠어요. 기본 영어 아주 기초적인 과정. 1년을 배우면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사람 만나는 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지금 형수님 된 선생님이 일찍 토요일날 딱 오는 것 외부 사람 만나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이제 매일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머님 아버님 식구들 몇 명. 그걸 1년을 딱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가끔 가다가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서 뭐 차 마시러 나가자 그러면서 한번 집 앞에 이제 산책 간다거나 뭐그 정도를 했죠. 그러면서 교회도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 갔으니까 한 달에 4주 있으면 4번, 한 달에 5주가 있으면 5번. 딱 통계에 맞는 지금의 통계면 한 달에 5번도 외출하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죠. 그게 한 5년 시간이 되죠. 그러고 난 3년 정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이렇게 그냥 그전에는 막 이제 죽음에 대해서 뭐 시체와 같은 그 삶 자체가 시체와 같은 삶이었으니까 죽은 거나 사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냥 죽고 싶었던 생각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이 지나고 나니까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들이고. 그래서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이라고 친구 소개로 그때 여자친구 소개로 이제 이거는 지금 결혼했기 때문에 편집을 해주시고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이제 전산 훈련을 처음 받으러 갔어요. 처음 받으러 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매일 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물론 가까운 우리 집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였지만 휠체어를 밀어서 5분 정도 거리니까 그때 생활은 이제 거기 명일동에 살았는데 명일동 그 휠체어로 밀 수 있는 그 버스 한 정류장의 반경이었어요. 종합복지관하고 집하고 정류장 있는데 술집하고 생각했다 하면 반경 1km 내지 거기에서 이제 1년의 삶들을 보내죠. 그러면서 이제 장애인들을 그때 처음 봤어요. 물론 그전에도 장애인들을 봤지만은 그거는 이제 나와 무관한 삶들이었고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에 가니까 뇌성마비 지금 뇌성마비 친구들 보면 중증이라고 처음 본 거지만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중증인 친구들이 많은데 그보다 더 경증인 친구들이 인데도 내게는 굉장히 쇼킹한 정말 쇼킹한 친구들을 만났죠. 뇌성마비 장애인도 있었고 억발적인 지체 장애인도 있었고 8명이 동기였고 나머지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것들은 이제 나도 재활을 할 수 있다. 주로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도 스티브 호킹스나 헬렌 켈러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장애를 극복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나를 위해서 나를 보고서 이제 용기를 받는 사람이 많을 거고 그것들이 삶의 의미가 아니냐라는 생각들. 그래서 굉장히 1년 다녔는데 나 굉장히 순종적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순종적이었고 선생님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복지관 다닐 때는 이제 점심시간 때 이제 직원들은 그냥 노는데 훈련생들은 이제 국민체조하러 나가고 그런 다 나가서 국민체조하고 또 교육 받으면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교육 열심히 받으면서 사회는 만만한 게 아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많이 받으면서 그때 내 동기들이 굉장히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꼴통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국민체조 나가는 거 점심 때 거부를 하더라고요. 술 먹고 그날 밤에 저녁 때 뭐 술 먹고 작당을 했는지 다음날 국민체조 나가는 걸 거부하더라고. 그때 그냥 나가면 되지 왜 그걸 거부하냐 물어보니까 직원들도 안 나가고 그런데 왜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나가야 될 이유가 있냐 우리도 다 컸는데 20살 30살 돼 가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왜 그거 가지고 이 선생님들 자기들은 전부 다 교사들 그 직원들은 점심 먹고 뭐 자기 여가 지내고 탁구 치고 이러는데 왜 우리는 가가지고 훈련생이라는 이름으로 뭐 국민체조하고 이래야 되냐고 그래서 한날 집단적으로 전산과를 중심으로 전부 다 땡땡이를 쳐버렸어요. 나는 이제 그 땡땡이 친 데를 참여를 못하고 그냥 열심히 이제 국민체조 열심히 하면서 그래도 우리를 위한 선생님들이 이 노력인데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집단에서 왕따를 당했죠. 이제 우리 그렇게 술 먹는 멤버들이 항상 있는데 그게 술자리를 못 끼는 거죠. 그리고 또 굉장히 웃겼던 게 열심히 노력하는 나한테 이제 이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좀 해가지고 정보가 있으면 좀 달라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왜 누가 이거 주장했냐 뭐 이런 이야기 모른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면 그때 재활의 의지 막 이야기해가지고 이런 운동에 대한 문제는 모르고 뭐 장애 문제 전반적인 문제 전혀 못 느끼는 거고 나 하나 훌륭한 사람이 되면 된다 라는 그런 재활의 과정들 그러면서 참 사회복지사나 이제 선생님들이나 이야기하기 정말 순종적인 사람이었죠. 그렇게 1년을 보냈어요. 1년을 보내면서 그때 장애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선배들이 있는데 와가지고 내 동기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술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88 장애인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거부 투쟁했다라는 소식들을 듣는 거죠. 지금 뭐 야학을 비교하면 공부만 하는 학생들이 뭐 어디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지 뭘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도 그런 입장이었고 버스 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야기에서 듣듯이 나도 그냥 전산 컴퓨터 열심히 하면서 어디 형들이 88 장애 올림픽 거부와 투쟁했다 뭐 점거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때 막 듣는 거죠. 그러면서 뭐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왜 거부했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제 이해는 있는데 그때는 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올림픽도 해주는데 왜 그걸 갖다가 거부하는지 모르겠다. 그걸 왜 그 점거하고 그렇게 과격하게 해야 되냐. 그리고 뭐 선동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욕을 해댔죠. 막 참여하지도 않고.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정경 장애인들은 전부 다 이제 취업을 해 나가더라고. 나한테는 이제 중증 장애 몇 명은 이제 아예 면접도 안 와. 그래도 뭐 난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휠체어 탄 사람을 누가 받겠냐 하면서 그걸 갖다 순종적으로 받아들였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동문회 삭텀 동문회라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졸업생 동문회 활동들을 했죠. 그치 이제 같이 좀 하자 막. 그래도 좀 그때 대학 다니다가 말았으니까 뭐 그런 학력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이 좀 하자 막 꼬셔가지고 삭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좀 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접근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죠. 그때 삭텀 그리고 또 그때 89년도니까 이제 장애인 복지법 개정 투쟁하고 장애인 고용 촉진법 제정 투쟁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한번 나와라 그래가지고 국회에 갔더니 맨 앞장 세워놓고 같이 휠체어 탔으니까 맨 앞장서 가는데 밀고 들어갔는데 전경이 막았어. 전경이 틱 막아가지고 있는데 뭐 밑으로 막 발을 막 군합발로 막 차고 막 완전 짜부가 돼버렸어요. 그런 그냥 참여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장애인 운동을 열심히 한 청년 집단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하고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장애인 문제가 지금 내가 생각했던 문제들하고 다른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그냥 심정적으로 동조를 했던 거죠.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다. 그렇지만은 나는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90년대에는 공부를 했어요. 89년도. 그 전에 이제 89년도에 이제 삭텀 동문회에서 삭텀이 이제 장애인 종합복지관 졸업생 동문회인데 장애인 종합복지관 농성을 했어요. 전거 농성을 했는데 그때 머리 빡빡 깎고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사생결단을 하고 들어갔죠. 들어간 이유는 장애인의 졸업생들의 이제 그들 수료생이라고 얘기해요. 수료생의 90% 가까이가 취업이 된다라고 보고를 하는가 서울시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문회에서 조사해 보니까 20%도 안 되고 된 사람도 아주 저임금 뭐 한 6개월 수습 기간에 월 5만 원 받고 그런 사람 태반이죠. 15만 원 받고 뭐 아주 근로조건 이제 노동의 조건조차도 전혀 기본의 이제 조건조차도 못 받고 뭐 수속 기간이라는 이름으로 뭐 영세 직종이라는 이름으로 5만 원, 10만 원 받아가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 6개월 견디다가 못 견디고 나오면 장애인 또 오면 이제 지금 여기서는 장애인 종합복지에서는 장애인들이 이렇게 인내가 없다. 정말 끈질기지 않다. 사회가 만만하냐. 그러면서 막 구사리 막 먹고 그러다가 좌절해 나가는 친구들이 있고 또다시 또 직장 그래도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런 속에서의 자기들의 불만들이 굉장히 녹았었고 그래서 그걸 통계 자료로 해가지고 제가 통계 그때 좀 배웠으니까 아주 간단한 통계 해가지고 도표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동문회 기간지에다가 이제 실었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복지관의 이제 부장이 이제 그걸 보고 하루 아침에 그걸 다 숨겨버렸어요. 배포도 못하고 그게 촉발이 돼가지고 이제 점거 농성에 들어갔죠. 한 15일간 이제 점거하면서 복지관에서 점거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대장이었던 이제 우리 선배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속에서 그런 문제들 많이 이야기했고 그런 속에서 심정적인 동조들에 대한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90년도에는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 나랑 친했던 친구가 이제 정태수인데 같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 혼자서 공부다 아까 이야기했던 형수님이 가르쳐줬던 기본적인 이제 영어에 좀 실력이 좀 돼가지고 영어 실력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가지고 공부를 90년도에 해서 1년 만에 이제 대학을 숭실대 91학번으로 들어갔어요. 1년 만에 딱 들어가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는 정태수인데 나랑 같은 학원 다니고 같은 바로 집에 살았으니까 맨날 걔는 목발 밀고 가고 나는 이제 휠체어 밀고 가가지고 이제 각각 학원에 가가지고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친구는 바로 그때 90년도에 정립회관에 이제 시설비리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황인도 관장 이제 시설비리 문제 일어나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그거 가지고 이제 데모하는 거예요. 맨날 그때 정근홍성이 굉장히 40 며칠씩 됐었으니까 그 투쟁에 계속 기랍했던 거고 나는 그래도 그 투쟁에 지금 기랍하는 것보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 굉장히 했던 거고 그래서 나는 합격을 하고 91학번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의 이제 투쟁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하나의 사회복지 시설 비리에 대한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의 이제 역사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벽하게 이제 시설 비리를 바꿔내는 투쟁들은 안 되고 자체 동력 지금 평가해 보면 자체 동력에 이제 지치는 문제들 때문에 이제 일정 정도 타협하는 선에서 물론 쫓아내긴 쫓아냈지만은 이제 완벽한 이제 이 사회를 이제 민주적인 이 사회를 장악한다거나 지금 에바다 투쟁들을 비교해 보면 그런 형태로까지는 가지는 못하고 이제 시설 비리 투쟁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 숙제를 남기고 이제 정리됐던 거고. 나는 이제 대학 들어가서 이제 대학 다니면서 이제 친했던 친구들이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운동권 친구들이 좀 사회과학 공부하자 뭐 그러고 뭐 사회사업도 뭐 좀 변화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또 전국장애인 한가족협회의 이제 활동들 그때는 장애운동청년연합회가 있었죠. 전국장애인 한가족협회 가기 전에 그 속에서 이제 뭐 활동 들어가면서 이제 좀 자기 단체와 이제 조직적인 결합들 대학 다니면서 했었던 거고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이제 4학년이 됐을 때 노들장애인 야간학교 물론 내가 3학년 때 만들어졌는데 93년 8월 8일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있었던 친구들이 대학교에 나 숭실대 다녔으니까 숭실대에 이제 학생 없느냐 뭐 좀 승생할 사람 없느냐 그러면서 내 동기들 중에서 아니면 내 학교 선배 몇 명을 갖다 데리고 이제 소개시켜주고 야학을 처음 선생님 했던 나는 안 하고 그 친구들을 소개시켜줬던 1년 만나 소개시켜주고 그쪽에서 노들야학 하는 것들을 그냥 옆에서 지원해주고 뭐 데려다주고 뭐 학생들 이동시켜주고 그때 차가 대학 다닌다고 차가 있었으니까 이동시켜주고 뭐 행사 참여하고 행사하는데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원봉사고 옆에서 보조해주는 형태로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같이 이제 내가 소개시켜줬던 이제 학교 선배가 뭐 야학하는 게 또 장난이 아니니까 선생도 없고 그때는 선생도 없고 울며 불면서 그래가지고 그래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4학년 때 이제 4학년 2학기 때 그때도 8월 달에 처음 이제 노들야학을 시작을 했죠. 처음 같이 교사로 94년 8월 달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노들야학. 물론 전국장애인 한가족협회 또 같이 이제 뭐 일 있으면 하고 또 집회 좀 같이 나가고 뭐 그 정도 수준이었고 노들야학 하면서 이제 노들야학 교사로서 이제 전장협 활동과 연결되어졌던 거고 직접적인 이제 조직적인 활동가로서 활동한 건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 이제 원서를 냈었어요. 이제 졸업하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 또 받은 충격은 원서 접수조차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나는 원서 접수 나이를 넘어서 버린 거죠. 연령제한. 화가 난 게 아니 일반의 이제 회사의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이라는 것이 결국 나이 제한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그거는 이제 효율에 대한 문제고 그거는 선에 대한 문제인데 장애인을 뽑겠다라는 고용촉진공단에서조차도 나 같은 중도장애인이 이렇게 늦게라도 공부해가지고 나이 제한을 넘을 수도 충분히 있는데 그 제한으로 장애인에 대한 원서조차도 못 넣게 한다는 게 굉장히 불합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났던 거죠. 담배 피우면서 네, 긴장해요. 담배 피우는 모습 나와. 안 돼요? 그럼 끄시든지. 싫어? 그럼 어디까지 얘기해줘? 이 고용촉진공단에 이제 원서도 못 넣고 나왔던 기억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야근 계속하고 하면서 장애인들이 정말 취업하기 힘들구나. 먹고 사는 것들이 참 힘들구나. 내가 생각에 들은 뭐 실력이 필요하면 실력을 갖추어서 대학도 나오고 이제 필요한데 갈 수 있는 그것조차도 안 되는 정말 불합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었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야학을 했죠. 야학을 계속하고 한 번 취직을 했어요. 한 번 취직을 한 거는 이제 아는 교수님이 이제 소개시켜줘가지고 새로 생기는 장애종합복지관에 총무과장으로 이제 좀 백을 써줘가지고 이제 과장 자리로 갔었어요. 성남에 그때 분당에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한 1년 반을 거기서 다니면서 계속 야학을 했어요. 야학을 하면서 그냥 장애종합복지관 거기에서는 기능적인 일들을 하고 야학을 통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사람을 만나고 야학하고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1년 반 지나니까 도전이 물론 그 전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제 도전이 오더라고요. 계속 네가 야학하는 것보다 이제 권장이 이제 좀 전념적으로 이걸 같이 하자라는 거. 그때 월급은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받았으니까. 그럼 그걸 계속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걸 계속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열심히 해봤자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다치고 겨우 이거 하기 위해서 하느냐 뭐 아무 대가도 없는데 노들야학이라는 공간들을 통해서 정말 장애인 문제를 풀어가는 정말 대중조직 현장의 소중함들을 그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 전에 뭐 투쟁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최정환 열사 투쟁이나 뭐 이덕일 열사 투쟁이나 그리고 또 뭐 장애인 고용촉진 극기대회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야학이 참 집단적으로 참여하고 같이 힘내주고 그 속에서 느꼈던 이제 기쁨들이나 뭐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활동해왔던 것들하고 그러면서 이제 1년 반 정도 되면서 이제 거기는 접고 사직서 내고 전장협 조직국에서 그때 일을 했죠. 그때부터 그 이제
소위 이야기는 활동가 전적으로 이제 거기 야학도 하고 낮에는 이제 전장협 조직국에서 일을 하고 조직 사업하고 일 있으면 떨어져 가고 그런 활동들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97년도인가 그때 DPI하고 전장협하고 통합 논의가 있었고 그때 내가 조직국장이었고 야학에서는 교장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전장협과 DPI의 통합에 대해서 활동가 속에서 이제 상근 활동하는 사람들 몇 명 안 되는 한 5명 정도 됐나? 그 정도 되는 속에서 회장, 부회장, 뭐 고문 뭐 이런 사람들 다 DPI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고 마치 미래가 있는 형태. 지난달 입사할 날, 지난달 입사할 날, 했었어. 왜? 그때 사무실에 있었고 사무실에서 계속 투쟁을 했지. 응. 응. 왜? 응. 어딘데? 어. 그래. 인터뷰. 인터뷰라고도 안 하는가 모르겠네. 아, 예, 통합 논의가 있었고 다 찬성을 했었는데 그때 반대했었고. 선생님은 예.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그때 DPI가 굉장히 명망가 조직이고 뭐 세계 조직 뭐 유혹적인 문제가 많고 뭐 최민이라는 뭐 친구가 뭐 운동권에 뭐 유명하고 뭐 그래서 뭐 갑자기 구원처럼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형태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 내부적인 사정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재정의 문제도 있었고 근데 반대했던 딱 하나의 이유는 정말 이렇게 피땀 흘려서 이제 투쟁하고 현장을 개척하고 그때 전장협 속에서는 이제 노들장애인 야학이 있었고 노점상 쪽에 이제 장애인 노점상 조직이 있었고 그리고 또 또박이라고 이제 자원봉사 조직을 좀 질적인 변환을 통해서 이제 좀 활동가 조직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지역 사업들 많이 했어요. 그것들을 논의하면서 뭐 하나하나 다 정리시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대중조직을 정리시켜 나가면서 그러한 노선들에 대해서 반대했었던 거고 또 한 명의 개인이 갑자기 와서 뭐 모든 것들 다 이제 해결해 주겠냥 하면서 이제 되는 이제 통합의 부분들도 반대했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때 이제 현장이라는 투쟁들 속에서 이제 노선에 대한 문제, 현장 정말 현장을 개척하려고 하는 노선에 대한 문제들이 속에서 그냥 내가 피부적으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관료적으로 흘러가는 시민사회단체 형태들로 흘러가는 이제 그러한 경향들을 봤고 그것이 마치 이제 새로운 사회 운동과 희망인 양 이야기하는 부분들에서 반대를 했었죠. 명확한 이제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했는데 그것이 정말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회의들은 있었고 그걸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그것들에 대한 희망들은 별로 발견하지 못하고 정말 투쟁으로서 지켜나가는 현장들을 갖다 지금 버린다며 이 현장들을 버린다면 과연
언제 다시 복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것들이 없이, 이런 현장들이 없이 운동이라는 게 또 뭐가, 아무리 돈도 안 나오고 뭐 정말 이제 몸만 꼬라박는 곳이지만은 이것들을 쉽게 버릴 수가 없다. 그들이 또 이야기하는 게 10년, 이 선배들이 또 10년, 20년 했는데 이 정도다. 그게들에 대한 좌절, 미래를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문제들, 활동가들이.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정리하는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것들의 희망을 가지고 하니까 잘해라. 하지만 여기 누군가는 남아서 책임져야 된다. 그 책임에 대한 부분들도 누군가 져야 되기 때문에 난 남겠다. 그래가지고 또 노들장인 야학으로 남았던 거고, 전장입은 통합돼 버린 거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계속 같이 갈 수도 있었었는데 그 사건들이 좀 있어가지고 야학은 이제 정말 하부 조직의 이제 서비스 조직, 공부만 하는 조직으로 이제 전락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논의들 때문에 굉장히 그때 많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분노했고, 그렇다고 혼자서 지킬 수 있는 힘들도 없었지만은 그래도 뭐 믿져봤자 본죄이다. 이건 뭐 정말 이건 믿음과 희망밖에 없는 거지. 뭐 이것이 맞는 거기 때문에 가는 거지. 뭐 이 운동 해가지고 뭐 빠방하게 될 그런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책임지는 문제들 때문에 분리하자. 먼저 분리를 이야기했던 거고. 뭐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난 그걸 고민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쪽에서 뭐 해야만 좋게 해가지고 그럼 분리 뭐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니까 화가 났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분리해갔죠. 분리하면서 또 뭐 굉장한 마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마찰이 많았고 갈등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DPI 통합 후에 한 2년 정도, 1년, 2년 정도에 이제 갈등들이 있었고, 정말. 그런데 나는 그냥 그런 갈등이 있으면 뭐 야학을 지키는 것들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돈 문제도 재정 문제가 그렇고 한 푼도 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겨우 있는 거라고는 이제 그때 30만 원도 안 들어오는 이제 후원금, 교사협의 뜯어내가지고 이제 야구 운영하는 것. 그때 본고고 뭐고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본고가 생긴 거고, 본고 생기면서 본고를 유지해야 될 기본적인 인건비, 뭐 유료비 그런 거 고민하고 뭐 그러면서 뭐 기획사업 내고 뭐 동구때 구청 찾아가지고 거의 땡깡식으로 이제 받아내오고 공공근로 받아내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인 재정, 그래도 인건비는 아무도 주진 않아도 이제 기본적인 사업비는 이제 본고를 굴릴 수 있는 사업비는 마련한 거고, 또 공공근로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재정을 조금 마련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준비했던 계속적으로 통합하면서부터 이제 좀 준비되어진 그렇게 싸움을 해야 되겠다. 재정 문제 때문에 이제 전장이 통합했던 과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또 재정 문제가 있거든요. 재정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그때 뼈빠지 이제 후원자 발굴을 하고 공공근로 돈 되는 공공근로 같은 거는 다 받아오고, 그러면서 몇 년간 준비했던 게 이제 이 공간, 이제 사무국 공간으로의 이제 마련을 했던 거. 그리고 지금의 야학이 있는 거죠. 결국 제 선생님은 올해의 투쟁을 꽤 오랫동안 준비를 하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뭐 이것이 오이도역 사고 때문에 이제 벌어진 뭐 이동권 문제의 부각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굉장히 야학 내에서는 준비되어졌다고 생각하는 거고 훈련의 기간들이 있었다라는 게 꼭 이동권 투쟁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안이 아니라 그리고 때바다 투쟁 다 포기해버린 이제 5, 6년 깨바다 투쟁의 전장의 조직국장 때 처음 이제 터지자마자 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투쟁하는 것들을 봐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갔던 친구들은 희망이 없다. 이 투쟁은 뭐 사랑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수화로 그게 무슨 그러면서 KBS 뭐 PD 수첩 뭐 이런 데서 막 듣더니 다 해결됐냐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지켜보면서 그 투쟁 주체들이 처음에는 이제 투쟁할 때 애국가를 불렀지 맨날 이야기하는 애국가를 불러대는 그런 그리고 또 같이 이제 도로를 증가하자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쏙 빼버리고 전부 다 지하도로 내려가 버리는 이런 그런 투쟁 주체였었어요. 근데 언론을 많이 타니까 그게 이제 장애 인권 시설 비리 문제니까 언론이 PD수첩 뭐 이런 데서 빠방 언론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니까 마치 다 해결된 양 이야기하고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인권 문제다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장애인들부터 초기에 했던 걸 기억해요. 뭐 지금은 뭐 한국장총 뭐 이야기하는 한국장총 다른 장애인 단체는 다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 다 이야기하면서 막 이야기했던 것들이고 지금의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이제 김성재 수석이나 이성재 국회의원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싸움이 오래되면서 오래될수록 근본적인 개혁들 정말 투쟁의 근본적인 개혁들은 이제 다 놓쳐버리고 그리고 또 매력이 없는 싸움이 됐죠. 맨날 인권 문제 이야기하고 시설비 이렇게 조직적으로는 또 부담이 되는 이제 시설비리 문제가 또 에바다 문제만 푸는 문제냐. 이 90% 가까이가 시설비리인데 이 투쟁 여기 에바다 문제를 이야기하면 에바다만 풀어야 되냐? 왜 에바다만 꼬라박느냐? 그러면 다 달려가지 라는 논리로 그거 다 달려가지도 못할 바에 왜 거기 붙느냐? 싸움하느냐? 라는 논리로 많이 이제 공략을 했죠. 뭐 계속 붙어 있는 데 대해서. 그럼 뭐 에바다면 언제까지 풀느냐? 뭐 1년, 2년 되고 나니까 이제 전장이면 또 통합 과정들 속에서 또 에바다 문제는 접어버린 거고. 그래도 놓칠 수가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게 뭐 개인적인 이제 정말 개인적인 사고인지 아니면 정말 놓칠 수 없는 원칙인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장의 조직국장이 하면서도 같이 활동하는 사람과의 이제 그리고 또 많은 장애단체 떠나간 사람들을 보면서도 조직적인 결정이라도 그게 조직적인 결정이라도 따를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개인적으로도 계속 이제 도와준다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연대 관계들을 계속 했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전장협은 이제 집회해가면서 에바다 문제 접어버렸던 거고. 노들야학은 전장협이 같은 그거였기 때문에 노들야학을 설득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에바다 문제를 받아안자. 뭐 거의 강제의갑식이었던 것도 되겠죠. 이제 그러면서 계속 참여했었던 문제 그리고 5년 6년 됐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를 잡으면 놓치지만 정말 기본적으로 풀실 때까지 풀지 않으면 그냥 한번 언론에 터뜨려가지고 한번 슉 하고 이제 쭉 하는 사람들은 뭐 치고받고 뭐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그것들이 필요 없는 문제는 전혀 아닌데 그런 것도 잘해야 되는 문제인데 에바다 문제를 보면서 굉장히 이제 정말 오래된 싸움이지만은 놓칠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계속 있었던 거고 그것들의 힘이 지금 사회 전체를 바꾸는 이제 시설 비리 전체를 바꾸는 문제는 아니면 그 싸움마저 포기해버리면 다른 것들도 아무 책임감 있게 싸움을 못한다라는 것 그런 투쟁들을 통해서 막 개인적으로 많이 단련되고 아무도 없는 그렇게 에바다 헤아리 집 친구들 공대위 학생들 장애단체라 그래서 이제 노들야 딱 있었던 그 속에서 돌파했던 걸로 기억해요. 천일 문화재 같은 그런 식으로 돌파를 했죠.
시민사회단체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제 초기에는 매력 있는 그거 우리 이러면 되니까 붙었다가 당연한 말이죠. 뭐 박수는 열심히 치는데 안 붙잖아요. 그래서 천인문화제 계기로 뭐 연대회의 서울 지역 이쪽에 연대 꾸려졌던 거. 연대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단체들 별로 없었던 건 분명히 알잖아요. 이름만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잘 돌파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돌파했다고 생각해요. 결국 싸우고자 하는 원칙을 가지고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10명이든 20명이 조직돼 있으면 나머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치지만 않으면. 물론 그 속에 지쳐서 바뀌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의 투쟁의 주체들이 그냥 그대로 사람은 좀 바뀔 수 있어도 그것들을 이제 뚫고자 하는 원칙에만 제대로 서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에바다 문제도 그런 거고 그런 에바다 투쟁들을 통해서 이제 이동권 문제 같은 경우도 돌아보면 굉장히 이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디도 처음 터지니까 어디도 문제에서 다 분노하니까 많이 관심사 그때도 언론이 막 받으니까 많이 붙죠, 그죠? 그래서 서울역 철로 증가하고 난 뒤에 또 지장역 같은 이 조직은 그 한 방에 이 윗선의 이 관료 조직이니까 이 사단법인의 형태니까 한 방에 입금으로 날아가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좀 시간들 지나면서 버스 투쟁 연대회의 이 오이도 대책위가 이제 연대회의로 넘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버스 지하철을 점거하느냐 연착 투쟁하느냐 방식상의 문제는 너무 시민의 발목을 내부에서도 그런 게 많았거든요. 방식성의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됐어요. 시민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다. 뭐 이런 형태의 서로의 이견은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다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고 이동권 투쟁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버스 문제 제기하자 원칙적으로 굉장히 이제 당위적으로 많고 추상적으로 느껴오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고 과연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연대회의체가 또 그렇잖아요, 그죠? 연대회의체가 뭐 나왔다가 안 나왔다는 단체도 있고 뭐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오이도 대책위 때 붙었던 단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아무도 간사단체를 안 맡겠다고 그러고 뭐 대표 좀 맡자 그래도 뭐 그냥 이름만 좀 붙어 있고 그런 과정들이 그리고 또 배지 그렇게 돈은 만들어야 되니까 투자를 하면 배지 2만 개를 제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전부 다 나가 자빠지는 또 설득을 했죠. 뭐 180만 원 든 180만 든다 뭐 돈 그렇게 든다 그거 되겠다 그래서 200만 원 빌려가지고 친구한테 빌려가지고 이제 2만 개는 제작했고 아이고 천막농성하자라고 이제 처음에 이제 결정을 했고 뭐 그전에 정말 할까 말까를 생각했던 모양이죠. 나는 하자 그거 했는데 정말 할지도 몰랐던지 하자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 책임지는 단위가 별로 없었던 거죠. 당연히 만들 각 단체에서 자기들 일 바쁘고 뭐 장실련 같은 경우는 뭐 트라이 채널 바쁘고 편의연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체 행사 바쁘고 결국은 이제 노들야에 이제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꼬라박았던 거고 학생 에바다 대학생연대가 같이 투쟁했던 그런 연대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또 이 친구들이 또 사고하는 근본적인 투쟁의 방향들이 맞으니까 계속 헌신적으로 같이 서울역 시청 투쟁했던 거고 시청 투쟁하면서 서울역 갈 때 우여곡절이나 정말 성산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때 노숙 하면서 첫날 천막 깨지고 비 주르륵 오는데 나중에 몇 명 안 남아가지고 이제 지하철로 피해 다니면서 올라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철수해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들. 그래도 몇 명이 남아가지고 이제 비피해가면서 이제 노숙투쟁을 이어갔던 거고. 천막이 그렇게 깨지고 몇 번 깨지고 나니까 이제 경찰에서 양보해가지고 서울역 준 거고 따낸 거죠. 서울역을 24일까지 하면서 책임지는 단위는 적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많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붙어줬더니 이제 다른 단위 이제 노동의 소리 이제 사람들이나 뭐 학생 행동연대 친구들이나 그리고 또 몇 명 같이 하는 사람들 노들야의 사람들 서울역을 24일까지 견뎌오면서 보니까 이제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24일까지 견뎌오면서 많은 이제 야학 내에서도 그 빨리 철수하자 뭐 왜 15일까지 하기로 해놓고 24일까지 하느냐 그리고 또 아무도 안 붙는 거에 대한 이제 왜 우리만 이거 하는 피해의식들을 드셔가지고 굉장히 많았죠. 그런 것들 옆에서 봤었고 그러다 뭐 그래서 똥꼬집이라고 그러는 거 뭐. 말도 안 통한다고 그러고 그래도 도저히 풀 수가 없더라고. 놓을 수도 없었고 적어도 내 손으로는 못 놓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24일까지 온 거고 24일 날 철거당하고 23일 날 원천 봉쇄당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투쟁하면서 당하는 것들 그리고 또 한 달간 이제 서명 받으면서 다른 단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지고 했던 시청역에서 깨지는 것 뭐 가장 기본적인 것들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려지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도 그 전까지는 희망이 있는 싸움이냐라고 했을 때는 정말 언제 천막을 접을까를 더 고민하는 싸움이었죠. 지금 내부에서도 그렇고 천막을 접자니 이거는 못 접겠고 그래서 어떻게 경찰로 하여금 깨지느냐 라는 난 계속 갔으면 동력만 있으면 지금 뭐 1년이고 민가협의회에서 뭐 1년 가듯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투쟁이 되었으면 참 환상적인 투쟁일 수 있는데 그건 내 욕심만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랑 문제도 있고 아이비살을 깨주고 그리고 29일 버스 투쟁 4시간 전과 사회적인 방향을 얻기에는 참 그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가는가 맞느냐라는 것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는 사람이 결의대가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같이 결의해줬던 동지들이 많이 있고 같이 하겠다. 그래서 버스 투쟁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꼭 시에서 뭐 갑자기 일어나니까 하루아침에 뭐 유명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느낌보다 많은 단체가 그것들을 보면서 연대를 하겠다라고 내부에 있는 단위들도 많이 달라지고 뭐 역할을 맡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많이 달라져가 있는 상황이고 이것 또한 이제 나는 뭐 언론이나 뭐 어떤 이런 부분도 우리 정당한 투쟁들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반향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 또한 전망을 보라. 그럼 에바다 투쟁의 초기에 막 언론 붙고 많은 단체 붙듯이 그런 상태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하나의 유혹이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되게끔 이제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남는 거죠.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제 따내와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잘 조직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하죠. 예, 뭐 말씀하시면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좀 말씀하셨더라도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그 약 안에서는 이제 이
정권 투쟁이 양으로 봐서는 좀 과부하다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 좀 들거든요. 예. 그냥 과부하라기보다는 정말 과부하라기보다는 그렇게 뭐 일이 힘들어서 과부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일이 힘든 측면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약 자체가 하기에 일반 교사들이 이제 느끼기에는 굉장히 과부하죠. 약 자체만이라도 자기의 생활들, 자기 학교 생활들, 자기 개인 생활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또 나오는 문제 뭐 이런 것들 다 힘든 문제 속에서 이제 또 하나의 이동권 문제 걸려 있는데 하나 확신하는 거는 이것이 과부하이냐 그러면 저는 과부는 아니다 라고 생각해요. 이건 어느 사회를 가도 만약에 야학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회생활을 한다 그래도 이 정도의 문제는 겪기 개인적이든 이게 아주 개인적인 문제이든 이 정도의 문제를 갖다 겪지 않는다면 그럼 뭐 사회에서 만만한 사회가 아닌데 에? 정말 포솔한 사회가 아닌데 과부하로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돈 한 푼 버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근데 그러한 문제들보다 이제 요새 약과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초창기에 내가 느꼈던 이제 복지관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의 이제 생각의 차이 들 속에서 나타나는 예? 예. 서로의 차이들 때문에 생각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이제 습성함이랄까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는 문제, 유려하지 못하는 뭐 배려하지 못하는 문제, 좀 더 가깝게 할 수 없는 이런 야학 내에서는 이런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좀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또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개인적인 문제도 좀 많이 이야기하는 공간, 공동체적인 좀 그런 따뜻함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또 하나는 이제 공부라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그거는 당연한 거고 부드러운 정말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공간이 또 야학의 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지만은 그러한 장점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듯이 또 한편에서는 정말 이제 공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 1+1은 2다라만 공부냐 정말 투쟁이라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공부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 개인적인 직접적인 이익에 대한 자기 노력 이외에 정말 보편적인 장애 문제에 대한 보편적인 문제 그리고 또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문제 이런 보편적인 투쟁들 속에서 이제 좀 더 넓은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투쟁들을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나 1+1은 2다라고 배우는 것만큼이나 오히려 그 이상 사람의 변화를 갖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극단적인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종합복지관 다닐 때 꾸었던 꿈이라면 에블레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에블레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가는 내가 무언가가 되겠다는 그러면서 어떤 위치에 서면 난 베풀 수 있는 사람에 이제 그래도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한 이제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이제 그리고 또 개인적인 성공도 있고 물론 배워야 하죠. 야학에서 가족 이야기 배우지도 못하는데 1+1은 2도 모르는데 이거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저는 1+1은 2를 몰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분노와 우리들의 차별과 우리들의 삶들이 있고 그 삶을 그냥 솔직한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큰 배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에블레의 꿈 또 이걸 뭐 지금 나비의 꿈을 꾸고 있다 그러면 너무 나에 대한 또 다른 그건지 모르겠잖아요. 다른 꿈이라고 생각해요. 에블레 속에서 갇혀진 꿈들이 아니라 그런 의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자신한테도 그렇고 사회를 바꾸겠다.
것들이 뭐 휠체어 탄 사람 뭐몇 명이 바꿀 수 있는 근가. 그래서 저는 몇 명이라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애벌레의 꿈이 나비의 꿈을 꾸는 과정들, 야학의 공간은 그런 공간들도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공부하는 것들이 꼭 애벌레의 꿈이라는 것들은 아니고 그런 좀 질적인 변환들도 필요한 야학이라고 생각해요. 9년 동안 야학이 있었는데 9년.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끈끈하고 밤새도록 3박 4일 동안 같이 술을 먹고 야학 내에서 자고 거기에 있었던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정말 언니, 누나, 뭐 오빠, 뭐 부부보다도 더 가까운 삶들의 이제 교류 그런 생활. 야학 학생 교사 같은 경우는 휴학까지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바쳤던 헌신의 세월들이 있어요. 가깝기로는 말없이 가깝고 또 싸우기도 잘 싸우고 술은 또 한 번 먹으면 술 먹어봤지 야학에서 술 먹으면 장난이 아니에요.